네, 시면상한가 특이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0.45%, 코스닥은 0.4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오늘 이 낙폭을 축소했다는 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 크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도 지났고 그리고 내일 과연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이 바뀔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것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이끌어갈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용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시장.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악재가 너무 많아요. 근데 뚜렷한 이 악재 때문에 이렇게 빠졌어라고 뭔가 정의하기는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큰 비중을 좀 차지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엔캐리가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뭐 소식을 보니까 엔캐리도 어느 정도 좀 청산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엔커리가 지금 현재 제가 자료 가져왔지만 한 60% 정도 청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가 갑자기 파는지를 보면은 이제 그게 엔캐리 자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였는데 어제 이제 원래 전주에 이제 변동성이 컸으면은 옵션 만기라는 그렇게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선물이 플러스 6포인트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하락 6포인트 갔다가 또 이렇게 보합으로 근처에서 끝나는 걸 보면 변동성이 만기까지 있었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외국계 선물로 인해서 이제 파생 상품으로서 큰 수익을 본 헤지펀드가 이제 오늘도 한국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준비된 자료 있으면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자, 엔캐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번 PPT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제 자료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무역 수지부터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파생 상품에 보기 전에 한국의 이제 무역 수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좋은데 지금 이제 무역 수지 보시면 하나 건건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작년 6월부터 흑자가 나고 있고 심지어는 7월까지도 무역 수지가 35억 불 흑자가 났습니다. 꾸준히 지금 현재 50억 불, 500억 불 후반대의 수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수입은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또 환율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안정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올해 계속적으로 2분기까지도 좋다. 그리고 7월 달 이제 3분기를 시작하는 7월 달까지도 좋았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무역 수지 때문에 이제 우리 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생 상품에 의해서 엔캐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해외 매크로적인 악재에 의해서 조정을 버텼지만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경제는 튼튼하지 않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자료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엔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해외,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일 때 해외 투자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160엔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145엔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엔화를 가지고 해외로 투자했던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을 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현재 콜금리 3.5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마이너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할 때 보면은 1~2% 정도 수수료를 붙여서 1%도 2%도 수수료,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이제 해외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 약세 속에서 해외 자산에도 계속 투자하다가 최근에 이제 환율이 이제 1,160엔대에서 달러당 160엔대에서 140원대로 빠지면서 급속하게 지금 현재 10% 정도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환 손실이 나니까 아무리 채권을 사건 주식을 사서 10%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로 해서 10% 손해가 나니까 급하게 지금 자금이 청산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잔고 추이는 일본에서 해외 채권 투자 잔고 추이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 잔고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엔캐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식 투자 잔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만큼 많은 주식 투자 잔고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만약 140엔대 가 무너지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엔캐리 청산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BOJ 부총재가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다라고 해서 이제 145원대에서 어느 정도 방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제
거의 60% 70% 정도 이제 청산을 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보면 그만큼 이제 투자해서 우리나라도 오늘까지도 차익을 실현하면서 나가고 있고,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이제 환율 엔화환율이 145원 돼서 140엔 뭐 거의 깨지려다가 145원 아마 방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방어가선이 지지한다면 추가적으로는 청산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네. 리스크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아까 보여주신 자료 토대로 보면 엔화가 지금 정도 선에서 좀 유지가 되면은 국내 증시도 좀 오히려 방어, 미국 증시도 조금 방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수익이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 대비 이제 145엔인데 그쵸. 원화 대비는 이제 9.3엔, 그 3원인가 이제 1엔당 뭐 9원 정도, 뭐 9.3. 근데 10엔 정도까지, 10원 정도까지도 과거에 약했을 때 원화가 약세했을 때가 있는데 예. 그 정도 보면은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지금 현재 자동차라든가, 그러니까 엔고? 일본이랑 경쟁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호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가 현대기아차가 가장 호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 현재 작년 올해 초까지도 일본 여행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왜냐하면 가서 쓰더라도 웬만큼 쓰더라도 제주도 여행 가고도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기 그쵸, 때문에 일본으로 되게 많이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 가는 거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최근에 일본의 식사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라죠. 12년 정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이후에 오랫동안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끝내고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인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거다. 마이너스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네. 플러스 금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우리 경제에는 나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엔캐리 청산 그리고 엔화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가 좀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봤고요. 자, 이번엔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시장 수급 동향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은 오늘도 팔았고 기관도 오늘도 좀 팔았습니다. 개인들만 쭉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수급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오늘 수급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켜놓고 있는 화면 좀 먼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어저께 이제 해외 동향부터 잠깐 좀 봐놓고 그다음에 국내 장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켜놓고 있는 거는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100인 거고, 여기 이제 아래쪽은 제가 다른 거 켜놓을 텐데 아래쪽에 제가 N을 켜놓을 겁니다. 보게 되면 위에는 이제 나스닥 100의 분봉인 거고, 아래는 이제 엔화 선물 차트인 건데요. 어저께 이제 분명히 나스닥 지수가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다가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쭉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보기에는 엔화가 또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엔화가 올라가긴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엔화가 올라간 거 대비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내려가면서 끝났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저께 엔비디아가 장중에 4%까지 올라갔다가 반도체 지수가 다 같이 내려갔는데 엔비디아가 4% 플러스에서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5%까지 빠지거든요. 엔비디아 시총을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생긴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지난번에 월요일날 급락을 유발시켰던 한 자금들이 아직은 뭔가 나와야 될 여진이 있다 보니까 어저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더 올려쳤어야 될 시기에 그 매도 물량이 한 번 더 출회가 되면서 맞아요. 약간 변동성을 더 준 것 같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장도 전강 후 약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지수에서도 개인들은 샀지만 오늘 밤에 이제 뭔가 한 번 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의 우려감. 그다음 또 하나가 오늘 목요일 날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지금 이제 청구하는 게 약간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뜰 게 있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고용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어서 뭔가 두 가지를 확인하고 가자에 대한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오늘 밤도 변동성이 좀 약간 좀 나타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 오션만기였다라고 하지만 현물을 너무 안 샀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 보게 되면 이제 수급 동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넘어가서 함께 보게 되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오늘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종목을 팔았느냐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리스를 샀다라고 치는데 원래는 안 사고 있다가 아마 오션만기 때문에 종가에 들어온 것 같고, 저는 약간 저건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아래에 보게 되면 자동차가 있고, 그 아래 하나 에어스페이스 방산이 있고, 그 아래가 신한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산이거든요. 결국 그 방산 더 아래는 또 금융주가 있어요. 결국은
자동차 쪽 현대차를 샀다라는 얘기는 밸류업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한지주와 그 아래 안 보이지만 6위가 KB금융이었는데 결국은 증권주와 금융사 쪽과 자동차 쪽 샀다라는 얘기는 뭔가 방어적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뭔가 지금 상태에서 그 샀다는 얘기는 공격적인 형태가 아닌 오늘 외국인들은 좀 방어적인 형태를 한 것 같다. 방사는 마찬가지인 거고 뭔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 위주의 매매였던 것 같고요. 대신에 삼성전자를 2,500억 팔았는데 오션 만기 영향은 또 끼쳤기 때문에 뭔가 오늘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파생 쪽만 했던 외국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아래 옆에 있는 건 이제 기관 쪽인 건데 기관도 봤을 때 사실 매수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매도는 삼성전자만 또 많이 몰려있죠. 결국은 오션 만기 파생 쪽만 오늘 외국인 기관에 건드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코스피를 사지 않았다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좀 보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수급적으로 미국도 풀려되고 국내 같은 경우 결국은 수급적인 게 풀려될 것 같은데 수급은 한 3, 4거래일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다음 주가 넘어가게 되면 수급이 다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증시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나와서는 이제 PBR 자료와 여러 가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2,400대 라인 때는 사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신용장고 추이를 갖고 와봤습니다.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6개월치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신용장고 아직 약간 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지수는 바닥권에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변동성을 잘 보여주면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 이유도 보게 되면 신용장고 자체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월 달 저점대 자리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신용 장체가 많이 털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신용이 개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들도 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많냐면 기관들에서 마진콜 당한 데가 많고 최근에 옵션 양매도 치다가 지금 다 날라갔다라는 곳도 기관들도 이번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기관들이 내려오는 상태에서 대부분 다 현금화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금화가 된 상태에서 기관들은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기관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만 이제 국가 자금으로 해서 뭔가 좀 자금 집행이 되는 상태인 것 같고 연기금들은 코스피를 많이 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외의 기관들은 거의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수들이 세게 뭔가 못 가고 종목들도 뭔가 세게 갈 것 같은데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 종목들만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왜 또 지금 상태에서 저는 여전히 지금 저가 매수의 기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그 다음 건데요. 신호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임원진들이 많이 팔았다. 최근에 뭐 엔비디아, 제스나 많이 팔았고 메타 같은 거 많이 팔았고 하다 보니까 비테크가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똑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임원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거 이외에 밸류업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잘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 그러니까 회사 돈을 가지고서 자사주를 사겠다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시장이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왔고 기업들을 봤을 때 많이 내려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 위치가 자기네 평가보다 더 낮은 저평가에 있으니 지금 자기네 돈을 써가지고 주가 관리도 할 겸 자기 주식을 늘려보겠다는 신호라서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바닥 신호라고 한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나왔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고 증시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간 지금 정도에서는 결국은 바닥에 대한 메리트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증시라서 저는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에 한 번 더 눌림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이제 좀 사야 된다. 이번 월요일 날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내려왔을 때 좀 과감하게 한번 좀 용기 내서가지고 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특히나 현금이었다라고 하시면 다른 종목, 이 종목은 건 가만히 없어 보이는데 라는 종목이 있다면 현금화를 해서라도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한번 단행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못 사게 되면 나중에 못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한번 잘 노려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이쁜 봉자님께서도 지금
이가람 매니저의 설명 쏙쏙 잘 들어온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자기 주식을 늘려가는 기업들 이게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가람 매니저는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급 동향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좀 변곡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변곡점에 될 수 있는 포인트 하나가 아무래도 이따가 잠시 후에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닐까 좀 생각은 드는데 김은태 매니저님은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컨센이 지금 24만 1,000건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 충격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 주도 조금 긴장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상회치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시장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저는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미 한번 지난주 8월 1일자에 원래 주마다 발표하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좀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날짜가 8월 1일인데 네. 그 기점으로 그 다음 날 바로 우리나라 증시가 한번 이렇게 폭삭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미 선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심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일단 증시가 내렸던 거는 이제 PMI가 이제 구매자리 지수가 그쵸. 아무래도 예상치보다 더 하회치로 나오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은 그 지표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왔던 건 CPI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워낙에 또 예상치보다도 하이하게 나왔고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기를 좀 바라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이제 PMI가 갑자기 예상보다 하이치보다 나오다 보니까 이거 연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피해 망상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이제 뭔가 좀 공격적인 화살 루트가 그게 가고 있다 보니까는 먼저 금리를 빨리 더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속에서 이제 좀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업 청구권 수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워낙에 월등하게 또 예상치보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을 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오늘 옵션 만기 플레이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만기 플레이 맞춰가지고 좀 물량을 좀 장난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마지막 판에는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 오늘과 내일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물론 일단은 실업 청구권 수당의 지표가 좀 발표가 될 거는 봐야겠지만은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일 시장은 좀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오픈해봐야 되게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 워낙에 또 신용 물량 잔고가 워낙에 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는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만 들어준다면 그러면 이제 시장은 조금 더 상방으로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V자 반동으로 크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충분히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오늘까지 왜냐하면 바닥을 지지받아준 거를 일단 3거래일 동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패턴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따가 잠시 후 9시 반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면상한가가 방송 중인 시간에 발표가 됩니다. 이 결과치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매니저들과 이야기도 한번 나누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CS 윈드가 컨센서스가 제가 알기로 40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300%, 3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소식과 함께 CS 윈드, CS 베어링은 거의 18%,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갔는데요. 다시 한번 또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토대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이 최근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해리스는 좀 바이든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있고요. 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해리스 이 두 가지가 다시 한번 묶인다면 시너지가 대단할 텐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CS 윈드 300%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나요? 그 전에 제 어깨 보이시나요? 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죠? 네. 어깨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저번 주부터 특히 그저께와 어저께 보신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가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신재생 봐야 된다. 그러면서 CS 윈드 봐야 됩니다. 라고 했었고 네. 이번에 자회사가 돌릴 거라서 아마 서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 이번에 CS 윈드가 정말 서프라이즈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때 제가 민소 네. 아나운서한테 들었거든요. 네네. 지난주에 이제 특별한 탑5를 할 때 네. 민소 아나운서가 CS 윈드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쵸. X를 표를 이렇게 던진 사람이 있다, 매니저가 있다라고 했는데 카메라로 좀 비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뭐 거론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누구시죠? 딱 봐도 예. 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가 근데 이렇게 300%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네. 그런 거였습니다. 저도 그때 아마 나와도 한 600억대, 700억대 나오면 더 좋겠다라고 설명 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짜 한 1000억대 이상이 나왔다는 거. 아마 지금 상장 이후에 최대 영업이익이 분기상 나왔기 때문에 풍력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CS 윈드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좀 시나리오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보게 되면 소설 쓰듯이 약간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가고 네. 일정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저는 약간 신재생 쪽도 저 그림을 좀 그려놓고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해리스 관련된 얘기를 중간중간 들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오늘 폴리마켓이라고 해서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선 후보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앞서 나갔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올라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해리스가 되게 되면 이제는 전통 에너지가 아닌 지금 정부처럼 신재생을 조금 더 많이 밀고 나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는 상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런닝메이트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런닝메이트가 된 사람이 이제 팀 위즈라는 사람이 있어. 팀 월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 자체도 지금 40년까지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거를 법으로 그냥 아예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오히려 지금 해리스보다도 더 신재생의 진심인 거 아니냐. 결국 신재생이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보다 더 세게 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CS 윈드 전에 호재거리가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인데요.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ESS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이 장 마감 후에 어닝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실적 발표 내용은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년도의 가이던스를 계속 올립니다. 그 이유가 올해에는 뭔가 지금 지연된 게 있는데 내년도에 다 들어갈 거고 지금 잔고가 많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올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ESS인데 이쪽 업황이 너무 좋다라는 게 증명되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무려 15%가 올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올라갔던 종목이 국내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플루언스 에너지한테 ESS 케이스를 납품하는 곳이다 보니까 서진 시스템이 올라갔었고 이거에 ESS 관련 종목도 올라간 건데 이 상태에서 뭔가 신재생 쪽이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한 상태에서 장중에 아침에 딱 이게 나와버리죠. CS 윈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전년비 대비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갈 정도로 지금 다들 증권사 추정치가 최고치가 제가 알기로 분기 시점 600억 봤던 데가 가장 높은 데였는데 맞아요. 그 600억보다도 2배가 더 넘어가 버린 1,300억을 찍어버렸고 일회성 비용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 빼더라도 실적 발표가 다 상회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도천 나왔었고 원래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9%대밖에 안 9%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이번에 15%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왔다라는 거 결국은 제가 강조했던 거 결국은 남들이 보는 것들, 뭐 테마 되게 좋고 올라가는 거 정말 말하는 되게 좋은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많이 알기 때문에 다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내용들까지 내용 말씀드렸더니 그 실제 나와주면서 오늘 주가가 세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 깔린 종목들은 실적 발표 구간에는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CS 윈드를 비롯해가지고 아마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S 윈드를 비롯해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오늘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또 더군다나 CS 윈드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이슈가 굉장히 컸던 거였었고 저는 그래서 아마 풍력 안에서는 CS 윈드만 제일 지금 좋아진 상태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좋아지게 되면 이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해외 고객사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와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은 좋아지는 흐름을 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는 관점도 좋겠지만 이제 뭔가 대선을 보면서 가신다면은 이제 뭔가 신재생 쪽도 좀 긴 호흡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는 풍력과 ESS 쪽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CS 윈드 민수 아나운서랑 특별한 탑5에서 얘기한 게 혹시 지난주 정도 됐나요? 그게 아마 저번 주도 한 번 있었었고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거는 화요일 날도 한번 했던 걸로 그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이가람 매니저님이 CS 윈드를 좋게 본 이유가 지금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오늘 나와서 좀 원래 기존의 모멘텀은 좀 뭐였어요? 제가 봤던 게 이제 블라드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1분기 때 적자를 만들었던 요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500억 적자가 나오면서 CS 윈드가 원래 어닝에 1분기 때 잘 나왔어야 되는데 1분기 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적자가 다 회수가 됐고 최근에 자금 조달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안 했다. 요게 사실 신호였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세게 안 한 걸 봤을 때 2분기 잘 나올 수 있겠다였는데 근데 그 누구 예상보다 더 잘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게 단가 협상이 너무나 잘 된 것 같은데 하반기 넘어가서는 지금 단가 협상이 안 끝난 게 있어서 그것까지 다 끝나게 됐을 경우는 하반기까지 아마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 아마 하반기까지 이제 최소한 하단은 막혀 있는 종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CS 윈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오늘 나온 실적 저 1,303억 안에서 800억 가까이가 이 블라드, 아까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해줬던 블라드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제 1분기 때 일시적 비용이었고 이게 이번에 좀 회복되는 걸로 수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이게 일시적이면은 다음 분기부터는 컨센에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잠깐의 뻥튀기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감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그거를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풍력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게 뭐 아까 미국의 해리스에서 이제 부통령 지명자의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호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이제 정부 기사가 이게 나왔는데 정부에서 8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 나선다. 로드맵 나오는데 정부에서 원전만 계속 얘기했는데 8기가와트면 뭐 원전 몇 개 지금 현재 5개에서 뭐 7, 8개를 지어야지만 하는 풍력인데 그러니까 태양광으로는 이 8기가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장을 다 짓더라도 이렇게 크게 땅도 많이 차지하는데 그만큼은 이제 생산량, 에너지 단가가 발전 단가가 이제 해상 풍력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육상 풍력 비해서 해상에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8기가와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전은 8기가를 지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2년 만에 8기가 해상 보급을 나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동남권, 서남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전에 오래전부터 해왔던 게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고 시범단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하나 더 보여준다면 지금 여기 시범 관련해서 시범단지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시범단지 80메가와트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그런 발전단지가 있고 이제 점점 확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민들이 반대했는데 점점점 이제 그게 협상이 되면서 이제 어민이 호평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어민들이 반대했는데 해상풍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단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상풍력 관련주 아까 CS 윈드 그때 저는 분명히 오후 들었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래 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OX 계속 하니까 지금 시점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CS 윈드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뭔가 이제 풍력 섹터에 뭔가 신바람을 좀 불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사실 오늘 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지난주 특별한 탑5 말고 이제 다시 한번 시점이 지금으로 와서 본다면 이제는 풍력주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도 아니다 아직은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김웅태 매니저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제일 빨리 들었어요. X인데. 김웅태 매니저 아까 죄송하다면서요. 네, 오늘 뭐 실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거라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도 오늘 그 기사를 보고 나서부터 와 이거를 살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는 어차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어차피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쪽은 당연히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봤는데 영업이익이 좋지만 매출액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흐름 때문에 네. 원래 이 정도 영업이익이면 벌써 상한가를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못 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실망을 좀 했고 오늘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많이 갔습니다. 오늘 뭐 패션 업종에서도 역시 하나 상한가를 들어갔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들 상한가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뭐 그 정도로 수급이 받았으면 아마 실적으로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론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저점에서 내려왔으면 사도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원전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에너지 사업에서 본다면 원전에 대한 이제 에너지 발전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에너지도 빨리 뽑지만 물론 단점은 건설이 너무 늦게 걸린다는 거 그게 단점인데 풍력도 근데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정식과 부유식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고정식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제 땅에서는 이제 고정식을 지을 수 없는 만약에 짓더라도 좀 산 고지에서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시간도 소요도 오래 걸리고 또 이 풍력 에너지도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은 이게 님비 핀비 현상들이 또 심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닷속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부유식으로 좀 하겠다는 건데 부유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자금력들과 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풍력이라는 게 원전보다는 빨리 짓겠지만은 생각만큼 빠르게 지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거 측면에서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해리스에 대한 이제 부통령에 대한 이제 선거 전략으로 보면은 역시나 그것도 테마성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시각적이라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좀 저는 좀 다르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든지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어차피 CS 윈드가 이제 풍력 타워를 이제 해외 매출력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시너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은 뭐 지금 시기에서는 저는 좀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진짜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 진짜 뭔가 물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김은태 매니저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해리스의 지지율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딱 만나면 시너지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시너지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틀 전이었는데 해리스는 트럼프를 못 가요. 하지만 트럼프는 해리스를 깝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까는 순간 이제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이게 해리스가 트럼프의 전략을 아예 그냥 묵사발시키거나 아예 그냥 반대로 했으면은 신재생이 쭉 줄기차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트럼프가 신재생을 까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이야 지지율이 높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역전현상 일어나면은 이거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테마성으로 보지 말고 기업에 대한 실적과 기술력과 이거에 대한 미래 지향적으로 본다면은 담아봐도 괜찮다. 하지만 이런 테마적으로는 위험 부담도 있으니 어차피 뭐 신재생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는 지난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당선됐어도 신재생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봐도 늦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김은태 매니저의 말을 빌려서 조기준 매니저님이 오를 들어주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풍력 좋은데 이거 결국에는 또 미국 대선 테마에 꼬여가지고 트럼프 지지율 올라가면은 이거 주가 또 다시 내려가고 엄청 애간장 태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있을 때 뭐 풍력 관련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상 이제 까더라도 이제 뭐 막상 되면은 또 풍력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그다음에 해리스 트레이드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좋은 애들을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관련 주들을 그러니까 그게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뭐 CS 윈드처럼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주식이면 제가 보기엔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 지금 풍력 안에서 CS 윈드만큼은 아니겠지만 CS 윈드에 좀 견줄 만한 그런 기업들 좀 실적을 발표할 기업, 대기 중인 기업들 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분기에는 CS 윈드만큼의 풍력주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안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SK 오션 플랜트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잔고 자체가 많이 쌓여져 있고 대만 쪽에 대한 모멘텀도 더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풍력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든 거는 이제 성향 차이인데요.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풍력주는 지금 이제 올라왔죠. 저는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였는데
이벤트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 이벤트를 본다면은 해리스의 이제 수락이든지 아니면 트럼프와의 TV 토론인데 그게 다음 달이에요. 그럼 이제 날짜가 잡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해리스가 더 나이가 젊기 때문에 트럼프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발언도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뭔가 TV 토론 이후에 오히려 해리스가 더 올라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서 풍력 관련된 것들은 테마로도 한 번씩 이제 9월 때 더 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성격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TV 토론 전에 사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나는 좀 빨리빨리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S 윈드는 눌렸을 때 저는 사실 어저께랑 그저께 다 샀거든요. 그래서 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내고 있는데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따라가기보다도 약간 어차피 한 번은 눌릴 거기 때문에 그 눌림 시에는 보게 되면 결국은 3,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아마 테마가 형성이 한 번쯤은 될 걸로 보여지니까 풍력 같은 경우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 설명드릴 때 이렇게 곁눈질로 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풍력 쪽에서도 지금 당장 막 보려고 달려드시기보다는 곁눈질을 좀 보고 있다가 CS-윈드가 안 깨지고 옆으로 가다가 이게 시세가 한번 N자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보인다라고 보이시면은 그때 CS-윈드나 아니면 올라가지 않았던 다른 소형 풍력주가 따라갈 거거든요. 그런 종목을 그 당시에 아마 잡게 되면 아마 성격 급하신 분들도 좀 빨리빨리 아마 풍력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미 실적 하마가 서퍼에 뜬 만큼 대장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풍력주들, 특히 신재생 에너지들이 차트에서 한번 지금 무너져 있어요.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다 한들 뭔가 매물벽도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가람 매니저 말대로 좀 이제 정찰병을 미리 좀 보내놓고 가지고 가는 전략도 좀 좋을 것 같고 조기준 매니저는 저를 지금 계속 쳐다봐 주시는데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뭐 종목 얘기할 때 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압축 지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뭐 풍력 관련해서는 이제 SK 이터닉스를 이제 디벨로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다가 ESS 시장도 진출했고 있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 그러면서 이게 다 이제 압축적으로 하고 있고 충분히 조정을 거쳤고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요거는 주석적으로 모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다른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풍력주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돼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풍력 관련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일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변압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산일전기를 지금 오늘 조금 많이 빠졌는데 이 조정 거쳤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변압기 관련이고 이제 신규 상장한 주인데 한 달짜리 물량이 이제 65만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있는데 지금 이제 기관들이 샀다가 오늘 팔면서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변압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고서에 보면 특수 변압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수 변압기인데 이제 해외 매출이 수출이 83%인데 미국이 70%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70%고 그다음에 유럽 21%, 일본이 5%인데 미국의 70%가 어떤 거냐면 특수변압기인데 그게 신재생 에너지 특수변압기 거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 인버터 관련해서 전압, 전력 변압기를 미국에다가 수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해리스 트레이드와 더불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과 이런 인버터 관련해서 전력 변압기와 신재생이 연합된 아주 좋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작년에 2,200억 정도의 매출에다가 466억 영업이 나왔고 올해 1분기에 지금 현재 700억 매출에 233억. 그러니까 1분기에도 적정해 나고 올해 이렇게 되면 이제 1,0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점쳐지는 회사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산일전기 유심히 발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개월에 65만 주, 3개월에 170만 주가 있는데 한번 그거 물량 체크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보유해서 물량도 한번 잘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 SK 이터닉스 얘기 들어봤고요. 풍력에 대해서 X를 들어주신 김웅태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살려면 CS-윈드 대장을 사야죠. 산다면서 이거 산다? 산다면 CS-윈드 사야 되고 사실 CS-윈드가 대장으로서 가는데 CS-윈드가 가면은 CS 베어링, 동국 XNC, 뭐 유니테스트, SK 오션 플랜트 뭐 이런 것도 같이 가고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요. 네.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안 좋아도 그 그룹사에서 테마가 묶인다면은 이제 테마주로서 같이 올라가고 신재생이 그동안에 맡겼기 때문에 이제 풍력에 가면은 풍력 가면서 태양약도 이제 기대치로서 다 같이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도 뭐 SDN이라든지 물론 실적 안 좋은 진짜 안 좋은 SDN도 가볍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 태양광도 본다라면은 그런 종목도 있는데 저라면 그냥 뭐 대장. 제가 실수했던 대장 CS-윈드를 조정받으면
사겠다. 하지만 저는 안 담겠습니다. 네. 네. 조정 시에는 한번 노려볼 만한 전략일지. 그럼 이거는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돌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정받으면 CSN도 괜찮을까요? 조정받으면 CS는 저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풍력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해리스가 이제 돌아서면서 만약에 풍력 테마가 딱 돈다라고 하게 되면 풍력만 가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제 아마 신재생 섹터 자체가 다 돌 거기 때문에 풍력뿐만 아니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지난번에 SOFC가 돌았었는데 그게 한 번 더 갈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 ESS가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ESS와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SOFC 거기다 플러스 더 말씀드리면 풍력 자체가 이제 육상만 짓는 게 아니고 해상에 짓거든요. 바다에다 짓기 때문에 결국은 해양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는 대한전선 아니면 LS 마린 솔루션, LS 에코에너지가 해양 케이블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까지 수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고 보여져서 오늘은 주제가 풍력이니까 풍력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거를 퍼뜨려서 신재생 섹터 자체가 한 바퀴 돌 수가 있으니까 늘 관심 있게 보시고 해리스에 대한 동향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은 바로 CS 윈드? 네, CS 윈드와 저는 서진 시스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압축을 모두 했고요. 채팅창에 아까 올라온 내용인데요. 주킴님, 제이유킴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 풍력 그만해요 라고 이렇게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이점 넘어가시죠. 네, 전기차 포비아 막아라. 두 번째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포비아란 말이 갑자기 좀 생겨났습니다. 인천에서 이 전기차 화재가 사고 난 이후에 좀 생겨난 말인데 그 이후에 좀 각 건물에서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소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전기차 포비아 이 6글자만 딱 보면은 확실히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쪽에는 긴 악재가 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자세하게 뉴스를 보니까 이거 중국계 배터리였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그럼 오히려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데 있어서 또 기술력이 높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을지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위기의 2차 전지가 역경을 딛고 올라가는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은 극단적이지만 이 전기차 포비아로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고 우리가 기다리는 넓은 개념의 상용화의 시간은 더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러면 중국산이기 때문에 뭐 국산이 더 더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뭐 사람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벤츠 살 때 당연히 비싼 뭐 국산 NCM을 탑재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산이라고 하고 중국산 CATL도 아니고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 이제 NCM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차에 지금 현재 어떤 배터리를 탑재했는지 이제 광고했을 때만 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전기차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중국산 전기차 LFP를 탑재할 수 있는 거고 뭐 LG 엔솔 걸 탑재했는지 SK 뭐 삼성 SDI 거 탑재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제 차를 사는 분들 그다음에 차를 사신 분은 알겠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저도 지하 주차장에 보면은 전기차가 있으면 좀 피해가게 되고 좀 멀리 좀 주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문제 전기차가 보면은 이제 불이 나는데 이제 작년 3년 동안 139건이 불이 났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그 다른 차들이 보면 과열했을 때 일반 차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불이 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죠, 전기차는. 그러니까 불이 나는 빈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열폭주가 나오면서 막을 수가 없고 끄더라도 3시간, 그러니까 뭐 불을 뿌리면 30분당 1시간 만에 소화기로 꺼져야 되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돼도 그래서 수조에 담궈야 되는데 지하에 있을 때는 수조에 담그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에 있을 때 이제 금지 조치가 나올 거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일 날 과충전 방지 의무화와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더불어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이제 열폭주 관련해서 인증식 관련해서도 이제 강제 인증, 그러니까 열폭주를 지금 현재 차가 문제는 뭐냐면
3분, 5분 만에 일단 뭐 차가 불이 나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탈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열폭주 방지 관련 패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시장 관점에서 보면요. 조기준 매니저님, 요거 긴 악재가 될 것 같으십니까? 어느 한동안은 악재가, 그러니까 차 판매 대수를 일단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캐즈미에서 차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맞아요. 이제 근데 오늘자의 차에 보면은 이제 또 하나의 악재가 보면은 BYD의 차가 지금 오늘 이제 인증이 나면서 한국에 판매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LFP 관련해서 이제 자기는 안전하다, NCM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차 전기차도 그런데 중국 전기차가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LFP 관련 차는 얼마 못 달렸는데 지금 현재 거의 500km까지 주행을 한다고 하면 NCM이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지 않나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전기차 관련 주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장기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FP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LFP가 뭐가 됐든 좀 배터리는 리튬 이온보다는 가성비 배터리로 만들어내고 좀 더 값싸고 많이 배부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좀 나온 건데 이번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뭔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오히려 오히려 고품격, 고레벨에 올라와 있는 배터리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봤을 때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 투자할 시기는 아닌데 진짜 전고체 배터리가 제대로만 나오기만 하면은 정말 각광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각광을 받은 거는 잠깐일 것 같아요. 왜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화재가 워낙에 크게 이슈가 화두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사람들은 심리적은 그겁니다. 이거 화재가 지금도 뭐 전기차 화재가 뭐 별 볼 일 없다라고도 생각하신 분들이 전기차 구매하신 분들 그 과거에도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지금 화재가 워낙에 또 이제 벤츠에서도 이런 화재가 났다 보니까 그래요. 네. 이제 거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이제 심정을 갖고 지금까지 예약을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취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뭔가 좀 새롭게 화재에 대한 제로성을 나타내고 배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민심을 잃었던 거는 쉽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우리 조기정 매니저께서 뭐 단기간 좀 악재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좀 좋은 배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에서 발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는 한참 오래 걸릴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좀 생각하실 분도 있고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가 만약에 화재로서 2차 전지를 좀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대안으로서 이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정부 정책을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해야 될 건데 이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어떻게 또 지금 뭐 거의 충전소 쪽으로 또 피해를 또 몰아가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뭔가 좀 A가 문제면 A를 해야 되는데 괜히 옆에 있는 B를 또 이제 파고 있는 약간 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어떻게 그거를 보완할 것인지 화재가 나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명확히 해주면 화재가 나더라도 좀 피해를 입더라도 그 피해 금액을 좀 보상할 수 있는 정책만 나온다면은 좀 다시 민심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정책 그리고 이 대책을 좀 잘 마련을 해놔야 전기차도 일단 지금 악재는 좀 소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갈 매니저님 보셨을 때 아마 지금 2차 전지 아니면 최근에도 2차 전지를 담으신 분들은 더 이상은 빠질 곳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길게 보자. 어차피 갈 거 하고 좀 장투를 바라보시면서 매수하신 분들도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악재가 나왔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좀 대응 전략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마 보유자분들은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더 나올 악재가 있을까? 네. 그러면 더 나올 악재는 제 생각도 뭐 이거 이상인데 더 나올 악재가 저도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더 나올 악재가 있을까 싶은데 문제의 주가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이게 되면요. 이게 반도체나 다른 애들은 지금 최소한 저가 자리는 안 깨놓고 가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대표적인 종목들 자꾸 지금 저가를 깨면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가장 차트적으로 문제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올라가더라도 자꾸 지금 맞고 떨어지는 게 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제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전에서 터는 것도 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유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이제 정부에서 또는 뭔가 또 정책적으로 발표가 더 좋게 나타나주긴 한다면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뭐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은 지금에 나타났던 이런 종목들이 아닌 정부 발표에 따라서 기대감을 보일 수 있는 뭔가 화재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이 조금 더 이제 약간 부각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를 뭔가 더 새롭게 본다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에 대한 내용과 좀 밀접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종목을 추려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보유자분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나올 수 있을지 종목 하나하나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 종목 좀 겹칠 것 같긴 한데, 전 첫 번째로 이제 나노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나노팀이라는 종목은 열폭주 방지를 만드는 패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 자체가 최근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 이제 화재를 이제 뭔가 좀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나노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종목을 보시던지 아니면 이제 한중 NCS라고. 지금 열폭주 관련된 결과 지금 화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가 상장이 되어져 있는데요. 나노팀 이외에도 한중 NCS는 두 가지인데 이 종목에 또 ESS도 합니다. 그래서 ESS와도 연결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종목에 또 약간 냉각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화재 관련해서 엮어지게 간다면은 한중 NCS가 또 새롭게 약간 이슈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따지고 보게 되면 완전 전기차, 배터리 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종목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이슈거리 노려보신다면 약간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뉴스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저 나노팀은 한 예전부터 조기준 매니저님 계속 말씀해 주셨던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노팀은 그러니까 지금 열폭주 방지 패드를 양산을 했고요. 이제 3분기부터 생산을 하는데 2mm 두께 이제 10kg 무게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은 5분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이제 열폭주 방지를 하는데 여기 15분까지 막아낼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차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또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노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현대차, 기아차에다가 지금 80%를 납품하고 있는데 덴소 일본 기업에다가 있고 BMW도 지금 수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증 제도가 된다고 하면 이제 패드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몇 분, 15분 또 그다음에 이제 몇 도까지 1000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갑자기 1000도 뭐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1000도까지 막을 수 있는 패드를 만드는 회사가 아마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노팀을 추천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종목 이제 KNS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KNS가 이제 CID라고 CID도 원통형에서 위에 이제 과전류를 흐르는 걸 막아주는 게 이제 KNS입니다. 그래서 KNS가 이제 요 관련 주인데 거기에도 BMA도 합니다. BMA는 각형에서 그렇게 셀을 보호하는 거를 이제 BMA라고 하는데 BMA와 CID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이제 KNS인데 여기가 사륙파이 관련 시장에서 이제 올 8월부터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사륙 파이 관련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 삼성 SDI도 내년 초에 이제 양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삼성 SK 이노베이션도 이걸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46파이 시장이 열렸을 때 CID 그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 리벳 장비까지 수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BMA 관련해서 열폭주를 막는 거 이제 그런 거에서 KNS도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 볼까요? 저는 제 어깨 보이시나요? 네. 저도 제가 에코프로는 단타로도 안 치겠다라고 했는데 에코프로 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주목하는 종목들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뭐 PNT 정도, PNT 정도 좀 보고 있는데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 2차 전지에서 이제 ESS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 소재를 가지고 해서 만드는 데가 보니까는 아무래도 전기차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게 PNT. 뭐 가볍게 본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PNT 차트도 한번 고점 찍고 나서부터 조정받았는데 이제 막 21선을 들어주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는요. 지금 이제 충분히 뭐 저점에서 뭐 부담 없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본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요. 지금 2차 전지가 뭐 종목을 말했다고 바로 올라가는 장세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2차 전지 내에서 그래도 봐볼 만한 종목을 한번 추려봤으니까 나중에 한번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왔고 상승장에 올라가는 추세가 좀 온다면 그때 한번 오늘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원숭이 도청 이 엠폭스 확산과 관련해서 요새 정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림픽에서도 40명의 선수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좀 그렇지만 제 주변의 지인들에서도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1명, 2명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를 좀 반영하듯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와 근데 시장이 좀 이러다 보니까 뭔가 왜 테마주로 눈이 갈까 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김은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 2주 전부터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주 동안 오른 것 치고는 사실 아직 덜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위험은 해 보이고 네.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2주 전에 알았어요. 네. 2주 전에 랩지노믹스를 보고 이거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를 담자니 이 코로나가 과연 이게 지난 팬데믹처럼 올까라는 이제 우려도 있는데 워낙에 또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좀 그 우려는 됐는데 이게 한 주가 지나가고 이제 올림픽에서도 이제 발표가 됐다라고 하니까는 네.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최근에 3개월 동안 이제 연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거를 지금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은 이번에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XBB라는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엄청 강하다라고 해요. 이게 맞아요.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일단 뭐 그 내용을 따와서 좀 비롯해서 설명드리면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기침이 없답니다. 열이 안 난답니다. 그리고 관절통, 두통, 목 통증, 허리 뭐 통증, 폐렴 뭐 이렇게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 집어넣어서 하는 이제 코로나 검사 하잖아요. 그게 음성 반응이 나온답니다. 그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강으로도 하더라도 음성 반응으로 속임수로서 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들어간다, 병원에서 확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음성 반응인데 종합적으로 진찰을 받아야지만이 또 확진으로서 판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거를 또 테마성으로 담자니 실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꽝이고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이전 상태에서 그 실적이 이미 한번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좀 담기는 좀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진단키트를 집안에 저는 진단키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집에.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받았던 것도 있고 그쵸, 맞아요. 안 쓴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국에서 코로나 그 진단키트가 일부 약국은 품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1,000원에서 예전에는 뭐 1,500원밖에 안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인터넷을 좀 검색하고 왔어요. 왔는데 옛날에 1,500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거요? 더 이거요? 비싸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거 편의점에서 팔았을 때는 엄청 싸게 팔았어요. 그래요? 네, 편의점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이 5,000원대로 이제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제 뭐 찾아보니까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게 20개 뭐 15만 원. 20개 15만 원이요? 네, 와. 20개 15만 원. 뭐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까? 라는 생각도 약간 좀 들고 이게 그냥 단순히 테마성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바라볼 거면 네. 저처럼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이게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정말로 유행으로서 대유행으로 지나가면서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제 손소독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섹터군으로서 순환매가 돌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마스크 관련주, 알코올 손소독제 관련주 아니면은 뭐 깨끗하게 쓰고 있는 뭐 이런 환경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한 번쯤은 움직인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길게 보지 말고 테마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민이 돼요. 네. 정말 뭔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줄창 한 1년 내내 울거먹었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상승이 발현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는 건데 저는 뭔가 김은태 매니저님 여기서 의견을 하나 저도 첨언을 하나만 해보자면 주변의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3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을 할 때는 모두 이제 확진이 되면은 집에서 격리 기간 일주일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권유래요. 쉬는 게 격리가. 근데 그럼 확진된 사람들은 자기 월차를 써가면서 연차를 써가면서 병가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돌아다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전염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테마가 좀 길어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마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되긴 하겠지만은 이미 저희는 다 3차 백신까지 다 맞았고 사망자 수만 안 나오면 됩니다. 가볍게 감기적으로 이제 좀 몸살기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저도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한 번도 이제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슈퍼 유전자네요. 뭐 중간에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뭐 아직까지 뭐 코로나를 확진적인 판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진자가 만약에 사망이 좀 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렇게 된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겠고 사실은 이거 주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각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자 개인만에서 좀 관리를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측면으로만 좀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이제 바로 좀 시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테마주로 수급이 쏠리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좀 수익이 테마주에서 테마 섹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님들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뭐 이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 종목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종목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이제 코로나 했을 때 뭐 대부분 어디 건지 모르고 이제 하시는 분이 많고 또 매매를 하면 뭐 휴마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진단했을 때 보면 뭐 둘 중에 하나가 SD 바이오 센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2021년, 2022년까지 1조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제 기관이 매수되고 지금도 조단위의 회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해외 미국의 메리디안이라는 자회사 그 회사도 인수했고 이제 그러면서 적자가 났지만은 점진적으로 이제 미국 네트워크와 더불어 서로 성장성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회사가 SD 바이오 센서다. 가장 코로나 진단 키트로 해서 글로벌 1위의 회사이기 때문에 SD 바이오 센서를 사시면 될 것 같고 그 하나 더 사신다면 바디텍 메드를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바디텍 메드는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다른 진단 키트 관련해서 암이든 뭐 다른 혈액 진단이든 뭐 이런 진단 키트로 나오면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해들은 보면은 이제 진단 키트 외가 안 나면서 적자로 툭 떴는데 바디텍 메드는 꾸준히 지금까지 1, 2분기까지 흑자가 나고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 일단 바디텍 메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바디텍 메드 들어봤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콜대원이라는 감기약을 아, 보유하고 그쵸. 있는 대원제약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증시가 아마 조금 안 좋다. 약간 오늘처럼 뭔가 크게 움직임이 없을 때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난 단타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 조금 따라붙는 정도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감기약 쪽, 뭔가 약에 대한 풍기 현상이 더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콜대원 쪽으로 약간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대원제약이 좋아 보이고요. 근데 지금은 격리가 일단 격리는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과연 갈까 싶긴 한데 코로나 때 생각해보기에는 돌고 돌아서 그때 마지막에 갔던 데가 이제 마켓 쪽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온라인 주문할 수 있는 약간 신선 제품들을 주문할 수 있는 쪽으로 봤을 때는 지오소프트가 최근에 당일 제품 당일 배송량이 상당히 또 많이 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하나 더 마지막까지 뭔가 돈다면 지오소프트가 실적도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오소프트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오아시스. 네. 예, 알겠습니다. 대원제약 그리고 이제 지오소프트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님. 저도 뭐 SD 바이오 센스가 이제 저도 그 진단 키트 검색해서 그 가격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봤는데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 말씀하셨고 바디테메드도 저도 이제 얘기하고 싶었는데 바디테메드가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량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디테메드가 주가 관리를 절만 안 해요. 주가 관리만 해줬으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 회사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주가 관리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유시 있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냥 좀 단기성으로 본다면은 그냥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이제 백신 치료제에서 봤을 때 신풍제약. 백신까지 나가요? 치료제. 치료제로. 네, 백신은 끝났기 때문에 치료제로서 이제 피라맥스가 사실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 갖고 있는데 그쵸. 먹는 이제 치료제인데 말라리아 치료제가 피라맥스가 이제 코로나19에서도 약간 좀 효능형이 발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신풍제약도 3거래 연속으로 상승으로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어갔기 때문에 뭐 단기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들어왔을 때 지난 과거 코로나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시 또 한번 올릴 때
한 번은 좀 튀지 않을까. 그래서 신풍제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뭐 신풍제약은 뭐 코로나 테마 아니어도 잘 가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 코로나 이야기까지 같이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 끝나고 바로 특보대로 이어질 텐데 8월 수익률 대결 현재 어떻게 또 펼쳐지고 있는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